안녕하세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은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62살 최영숙님과 부산 동래구에 살고 있는 김혜정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사연을 듣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사는 62살 최영숙입니다. 저는 한때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동창회, 친목 모임, 봉사활동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며 바쁘게 지냈고, 심지어 몇몇 모임에서는 총무나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행복한 삶의 필수 요소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몇 달 전 제 생일날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생일마다 20명 넘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가까운 친구 몇 명은 직접 만나 선물을 주고받던 터라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침부터 아무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 혹시 몰라 제 휴대폰을 열어봤는데 몇 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친구들의 번호가 수두룩했고, 이름조차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챙겼던 모임의 몇몇 사람은 제 생일을 잊은 듯했고, 제가 보낸 카톡조차 읽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수미.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저는 혹시나 해서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미야, 나 오늘 생일인데 잊은 거야? 그런데 돌아온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맞다. 미안,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런데 너 요즘 일하는 딸이 돈 벌어서 잘 살지? 너도 좀 여유롭겠다. 그 순간 저는 수미의 뻔뻔한 태도에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제 생일에 축하 대신 돈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미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정리를 결심하고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은커녕 외면했던 사람들, 필요할 때만 연락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정리하니 연락처의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정작 진정으로 남아있는 친구는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중하게 생각했던 관계들이 실은 제가 혼자 착각하며 지키고 있었던 허상일 뿐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이 절실히 와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동래구에 사는 58살 김혜정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은퇴 후 계약직으로 일하며 여전히 가정을 위해 힘쓰고 있었지만, 최근 있었던 일이 저희 가정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달 전쯤 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큰돈이 필요해.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지금 당장 송금해줘야 해.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도 망설임 없이 몇 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의 표정이 어두운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자 남편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다 날렸어. 알고 보니 인터넷에서 투자 정보를 본 남편이 증권 투자 회사를 믿고 전액을 넣었는데 그게 전형적인 사기였던 겁니다. 남편은 자신도 너무 어리석었다며 자책했지만 저는 배신감과 황망함이 밀려왔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잘못을 인정하던 그가 나중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도 송금해줬잖아. 같이 판단한 거 아냐? 남편이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보낸 거야.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 신뢰를 저버린 거라고. 하지만 남편은 끝내 변명만 늘어놓으며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주변 친구들에게 털어놓자 돌아온 반응은 더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거겠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다시 돈 벌면 되잖아. 그냥 잊어. 누구도 제 감정을 이해해주거나 남편과의 문제 해결에 조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가끔씩 절망감을 느낍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고 그와 함께 살아갈 자신이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욕심을 줄이고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노후를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많은 분이 막연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만 생각하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면 노후의 행복을 한층 더 가까이 끌어당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사회적 모임 등 다양한 관계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노년에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휴대폰의 연락처를 한번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장된 수백 개의 번호 중 지금도 꾸준히 연락하며 정을 나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는 한번 제 연락처를 정리하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부터 한때 친했지만 이제는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중 일부는 제가 어려울 때 외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제 모습을 돌아보니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대대적으로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는 번호를 삭제하고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겠다고 결심했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아요. 혹시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미련은 결국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만 소모시킬 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수백 명의 가벼운 인맥보다 훨씬 더 큰 위안을 주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계를 정리하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조사를 꼭 참석해야 할까 고민될 때 단순히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대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소유를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이루고 싶다는 욕심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노후에는 욕심이 행복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만들어낸 결정들은 종종 현실과 맞지 않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그 기대가 깨질 때 더 큰 상실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져온 실수 그리고 깨달음. 저희 이웃에 계신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꽤 괜찮은 퇴직금을 받으셨고 이를 바탕으로 조용히 노년을 보내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돈은 죽은 돈이다라며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죠. 결국 그는 큰 기대를 품고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 불황이 찾아왔고 그의 퇴직금 대부분이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걸 잘 지키기만 했어도 지금 이렇게 후회하진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노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돈 문제는 삶의 평안을 깨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투자나 위험한 선택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을 줄이고 평안을 찾는 방법. 그렇다면 욕심을 줄이고 현재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자산을 점검하고 재정 상태를 파악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기존의 자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소위 안정적인 관리라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하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노후에는 특히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나 충동적인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나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신체 관리를 통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단순히 몸이 아프지 않은 것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의 몸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접어들면 먹는 양이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소화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변하면서 식사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제는 식사량이 줄어들면서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계속 고수하거나 단백질 섭취를 소홀히 하다 보면 근육 감소나 영양 불균형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3가지 팁.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식단에서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신체의 활력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소화를 돕기 위해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에 여러 번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들기 전에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연식품을 활용하세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활용한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자연 그대로의 음식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인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몸과 마음 모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얻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3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누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불필요한 인간관계와 경조사 줄이기. 노년기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조사 문제는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겁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으로 초대받을 때마다 참석하지 않으면 섭섭해할까봐 마음이 불편하고 정작 참석하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께서는 한때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주말마다 경조사장을 돌며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많은 사람 중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모든 관계에 신경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경조사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무조건 참석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도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애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1. 지나친 욕심과 충동적인 투자 경계하기. 다음으로 꼭 줄여야 할 습관은 욕심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욕심이 문제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후에도 큰 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에 위험한 투자나 충동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을 투자 사기에 날린 한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은퇴한 남편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살려면 이 투자는 꼭 필요하다며 아내를 설득했고 결국 모든 재산을 넣었다고 합니다. 결과는 모두 아시겠죠?
돈을 잃고 나서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실감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실패를 통해 배울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거나 믿을 만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재산을 분산 관리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심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 중 하나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사실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어보세요. 1. 나쁜 말 습관과 잔소리 자제하기. 마지막으로 노년에 꼭 줄여야 할 습관 중 하나는 나쁜 말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간섭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죠. 이른바 잔소리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평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었는데 자녀들이 결혼한 후에도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왜 그걸 못하냐며 계속 지적하셨다고 해요. 결국 자녀들이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고 심지어 방문 횟수도 줄이게 되었죠. 친구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 잔소리만 없으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텐데라며 아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이처럼 말 습관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들과 대화할 때는 잔소리 대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대신 들어주는 자세를 갖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질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팁. 자신의 말을 돌아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오늘 했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과연 내가 필요한 말만 했는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한 때만 말하세요.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삼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녀들에게 내가 더 많이 안다는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려면 그들을 독립적인 성인으로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들.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섭취 늘리기. 많은 어르신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국수, 빵 등은 간편하고 익숙한 음식이기 때문에 자주 찾게 되죠. 하지만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면 신체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체중 증가를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 대사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백질 섭취는 노년 건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상처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 의도적으로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근육 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단백질 섭취를 늘릴 수 있을까요? 먼저 매 끼니에 단백질 식품을 추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 그리고 계란 같은 음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를 곁들여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간식으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소량을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에 적합합니다. 앉아 있는 시간 줄이고 활동적인 생활 유지하기.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시나요? 의외로 많은 분이 소파나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앉아 있는 생활은 건강에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체의 혈류가 둔화되고 복부 비만이나 근육 약화, 심지어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죠.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진다고들 하시지만 사실 적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중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틈틈이 가벼운 활동을 추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짧은 거리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정기적으로 산책을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적당한 운동은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높여주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10분이라도 산책을 해보세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시작될 겁니다. 약물 의존 줄이고 자연식품 활용하기.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에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약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무턱대고 복용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인터넷 광고나 주변의 권유만으로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죠. 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효가 떨어져 필요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의존을 줄이고 자연식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식품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안전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작용의 위험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이 풍부한 우유나 멸치를 섭취하거나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햇빛을 쬐는 간단한 산책을 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불필요한 약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통증 관리가 필요하다면 운동과 스트레칭 또는 따뜻한 찜질 같은 자연스러운 방법을 병행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신체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과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작은 지혜들입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새롭게 채워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를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해보세요.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과 마음가짐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